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9월 29일 화요일 국내 증시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9월 마지막 날이죠. 지난주에는 코스피, 코스닥 모두 흐름이 좋지 않았지만 추석을 앞두고 어제 오늘 비교적 좋은 흐름이 나와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먼저 코스피하고 코스닥을 살펴보면 코스피는 약 0.86% 상승해서 2327포인트에 마감이 되었고요. 코스닥은 약 1.5%의 강한 상승이 나왔죠. 그래서 848포인트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확실히 어제하고 오늘만 비교한다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에서 더 흐름이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되네요. 자, 이어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오늘 보합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SK하이닉스는 어제하고 달리 약 1.8% 상승해서 84,000원에 마무리가 되었죠. 자, 우리가 반도체 관련주, 특히 메모리 반도체 관련주에 대해서 하나 주목할 점이 있는데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미국의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어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반도체 세계 점유율 3위 기업이죠. 그래서 먼저 실적 발표를 하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시장 기대치보다 실적이 잘 나오게 된다면 지난 2분기처럼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도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번 추석 기간 내에 어떻게 발표가 나오는지 참조를 해보시면 우리가 방향성을 잡는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어서 현대차하고 LG화학. 현대차는 오늘도 흐름이 좋았죠. 약 1.7% 상승해서 178,500원에 마무리가 되었고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랜만에 큰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LG화학과 관련된 내용은 제가 뒷부분에 가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고, 어제하고 오늘 코스피 지수가 비교적 큰 상승이 나왔는데 긴 연휴를 앞두고 이렇게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미국 증시, 나스닥의 반등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도 영향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나스닥 지수를 보시면 지난주 금요일 날도 2% 이상의 상승이 나왔고 오늘 새벽 같은 경우에는 약 1.8%의 비교적 큰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차트 흐름을 보시면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주가가 다시 60일선 위로 올라간 모습을 볼 수 있죠. 또 미국 나스닥뿐만 아니라 유럽 증시도 어제 상당히 흐름이 좋았거든요. 독일 같은 경우에도 어제 3% 이상의 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에 흐름이 다소 좋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때문에 미국 기술주 대표 기업들 애플하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조금씩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연휴 기간 내에도 이어지는지 체크를 해보시면 우리가 다음 주의 흐름을 예측하는데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바로 수급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그동안 계속 매도세만 보여주던 기관 쪽에서 어제하고 오늘 순매수가 들어왔단 말이죠. 또 여기 거래대금을 한번 보세요. 현재 약 10조가 채 안 되고 있는데 시간의 거래까지 합치면 조금 늘어나겠지만 과거와 비교해서 보면 확실히 거래대금이 많이 줄었죠. 그래서 어제하고 오늘 이렇게 이틀만 놓고 봤을 때 추석을 앞둔 시점이고 글로벌 시장에 변동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기보다는 관망한 뒤에 추석 이후에 거래하자 이런 심리가 있었기 때문에 어제와 오늘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어서 삼성전자의 수급을 살펴보면 삼성전자는 지금 9거래일 동안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거든요. 반면에 개인 같은 경우에는 9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기관도 2거래일 연속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죠. 자, 이어서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달리 수급이 굉장히 좋죠. 지금 외국인 수급만 보더라도 9월 25일 이때 하루를 제외한다면 거의 13거래일 연속 순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기관도 같이 동반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근래 들어서 가장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기관 주체들도 다양하게 순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약 한 달간의 순매수 자금을 보시면 대부분의 기관 주체들이 순매수를 보이고 있다, 이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과 기관 모두 양매수가 들어왔고 2거래일 연속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이어서 LG화학. 오늘 LG화학 오랜만에 큰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의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죠.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오늘 강한 상승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외국인 수급만 보시면 물적 분할 공시 이후에 큰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 체크를 해보시면 투자를 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9월 29일 외국인 기준에서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LG화학, SK하이닉스, 현대차, 시젠, LG화학 우선주까지 이렇게 5종목을 매수 상위 종목으로 올렸고요. 그 중에서도 LG화학하고
하이닉스 이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상당히 큰 물량을 매수했죠. 그리고 이어서 기관을 살펴보면 SK 하이닉스, 포스코, 삼성전자, 기아차, 셀트리온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올렸습니다. 어제는 잠깐 빠져있던 SK 하이닉스가 기관,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에 다시 올라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점을 지속적으로 체크할 필요가 있고,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 조금은 긍정적으로 시장에서 해석할 수 있는 실적이 나온다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두 기업 모두 좋은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9월이 끝났으니까 9월 한 달 동안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짜는 9월 1일부터 9월 29일 화요일까지 기준이고요. 외국인 기준에서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LG화학, 신풍제약, LG이노텍 이렇게 5종목이 이번 9월 달에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확실히 IT 쪽이 강한 것 같네요. 그리고 기관을 살펴보면 SK 하이닉스, 포스코, 삼성전기, 기아차, 삼성 SDS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올렸죠. 역시 SK 하이닉스는 한 달 기준으로 볼 때도 기관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했던 상위 종목으로 올라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많이 줄었죠? 38명이라고 하는데 추석을 앞둔 시점에서 긍정적인 숫자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추석이 지나고 나서 다시 상승할 수 있지만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 재확산 이런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굉장히 출렁이던 순간이 많았단 말이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처럼 신규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추석이 지난 뒤에도 계속 유지가 된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하나의 변수가 줄어들 수 있는 좋은 재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LG화학이 그동안 물적 분할 공시 이후에 주가가 계속적으로 흘러내리고 있었는데 오늘 모처럼 반등이 나왔죠. 이렇게 반등이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보시는 이 내용, 출처가 코리아타임즈인데 코리아타임즈의 단독 기사로 인해서 LG화학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긍정적으로 바뀌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 내용으로 인해 주가가 반등이 나오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내용에 대해서 다들 아실 거예요. LG화학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어제 정규시장이 끝나고 발표된 이 기사 다들 보셨을 텐데 어떤 내용이냐면 한 은행권 관계자가 이 기사를 발행한 코리아타임즈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테슬라가 LG에너지솔루션에 지분 인수를 모색하고 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테슬라는 LG에너지솔루션의 지분 10%를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렇게 코리아타임즈와 익명으로 인터뷰를 진행을 하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기사를 그대로 믿어보자 이런 취지보다 단독 보도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 조심성을 가지고 진위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여러 언론사를 통해서 내용이 발표가 되었다면 조금 더 사실적인 측면이 강할 수 있지만 단독 보도라는 것은 신빙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코리아타임즈의 내용적인 측면보다 코리아타임즈가 어떤 회사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거든요. 여기 보시면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영자 일간 신문이다. 그리고 한국일보의 자미지이다.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고 발행 연도는 1950년부터 국내에서 발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점을 봤을 때 비교적 신뢰할 수 있는 언론사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정말로 테슬라가 에너지솔루션의 지분을 10% 이상 보유한다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큰 영향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테슬라와 LG화학의 협력관계, 이 협력관계가 지속될 수 있다. 이런 점에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 내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테슬라의 LG에너지솔루션의 지분 획득 이런 내용을 토대로 투자를 하시려면 저는 이런 투자 방법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LG화학을 투자할 때는 향후 미래 성장성을 보고 정말로 내년에도 기업의 가치가 커질 수 있고 실적이 증대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과 물적 분할을 통해서 기업의 가치가 더욱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투자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단지 이 기사 하나만 가지고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은 좋지 않은 투자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의 좋은 재료는 될 수 있어요. 정말 이게 사실이라면. 그렇지만 항상 투자를 할 때는 기업의 본질을 보고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LG화학과 관련해서 어제 이런 내용도 발표가 되었죠. 개발 중인 비만약, 미국 FDA 희귀의약품 지정.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참조해 보시라고 가져온 자료거든요. 보통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석유화학하고 전지사업 부문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매출 비중을 따져서 봤을 때 석유화학, 전지, 첨단 소재, 생명과학
크게 사업 구분이 4가지로 나뉘거든요. 물론 비중은 얼마 되진 않아요. 그래서 LG화학 하면 석유와 전지 이 2가지 외에도 첨단 소재라든지 생명과학 이쪽 부분도 LG화학의 사업 부분 중에 하나니까 참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추석 잘 보내시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